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8일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주말을 앞두고 주가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전장 대비 0.68%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72%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23%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날도 이제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술 관련 종목이 가장 큰 폭으로 내리면서 전체 주가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은 되었는데요. 이날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가면 이제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다음 주 회담을 수락하겠다고 하면서 외교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친러시아 반군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이 임박했다면서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현재 내린 상황입니다. 이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도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미국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군 규모는 최대 19만 명까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되고 있는 지난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격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선제 공격하기 위한 거짓 도발을 만들어내려는 이제 러시아의 거짓 도발을 만들어내려는 행위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전쟁의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도 장이 휴장을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심리가 계속해서 이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또 통화시장에서도 완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월요일이 또 미국 휴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 방법을 택하죠. 투자자들이 오버나잇 리스크 회피라고 하는데요. 주말에 어떤 일이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놓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 멘트인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분석가는 이제 시장은 이런 지정학적 갈등에 굉장히 overreact,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한다의 분석가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인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을 한편으로 핸들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연준의 이제 아주 공격적인 긴축이라는 우려를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미국 증시 옵션 선물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연준 위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뉴욕 연은 총재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약간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을 조금 감소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뉴저지 대학이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s really no need of compelling argument that you have to be faster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굳이 빨라야 한다고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 바로 50bp를 인상하는 그런 급진적인 움직임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There's no need to do something extra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of the lift-off.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좀 정말 엑스트라로 뭔가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시장 심리를 완화시켰습니다. 네, 이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하지만 물가 압력이 올해 완화될 경우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조금 덜 할 수도 있다는 완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조금 투심에 긍정적이었고요. 네,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제 시장이 과연 앞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또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준이
연준은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연준도 이제 판단이 틀렸을 때가 있었죠. 코로나 이제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는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주장이 다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시장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요. 오늘 이제 JP 모건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이제 JP 모건의 수석 전략가죠. 그 마이클 페로리 전략가가 투자자들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을 상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JP 모건은 올해 연준이 금리 5번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하우스입니다. 올해 5번, 내년에 2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연준이 금리를 7번 인상하고 내년에 3번 인상을 하고 또 대차대조표는 내년 말까지 1조 2천억 달러 축소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이제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25bp에서 50bp 가량의 금리 인상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7번에 내년까지 3번 다음에 10번 금리 인상에다가 또 최대 2회까지의 금리 인상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감행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이제 월가에서 가장 매파적인 목소리로 JP 모건까지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7회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또 3월에 50bp, 5월에 50bp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현재 금리 인상기에서 연준이 금리를 10번 이상,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상기에서 10번 이상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시장이 틀린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나온 소식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현재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rate shock,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것의 충격이 실제로 그 경기 침체 쇼크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다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 이제 정말 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기술주 그리고 주식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약세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로는 4,600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4,600이면 전일 종가 대비 5% 오른 것입니다. 이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되면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이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대신 원자재라든지 이제 외환 시장에 비교적 변동성이 덜한 외환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전쟁의 우려를 해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오늘 뭐 나온 뉴스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빌 게이츠가 이제 코로나 우려는 굉장히 극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감염병 거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한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 온 새로운 병원체에서 어떤 새로운 팬데믹이 발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제 지표도 몇 개 발표가 되었는데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1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네,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증시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전쟁 우려와 같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슈 앞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상황을 관망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최근에 또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제 밤잠 못 이루신 날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긴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